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어? 뉴런까지 했어. 뉴런까지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난이도가 높아져. 여기서부터 진짜 신경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뉴런까지는 아이들이 해볼 만하대. 근데 갑자기 여기 오더니 어때? 어렵대. 근데 너희들은 괜찮아. 알겠니? 선생님 또 신경을 졸라 잘 가르쳐. 알겠어? 근데 책에 내용이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 그래서 책하고 달리 설명이 들어갈 거야. 뭐 달리는 아닌데, 자, 잘 따라와야 돼. 책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책의 내용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할 거야. 자, 신경의 자극과 전도라는 단원이야. 그러면 자극과 전도라는 단어인데 이 그림 보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 그림 보고 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잘 따라와. 자, 봐. 얘가 피부지. 피부야. 그럼 여기에 뭐 있어야 돼?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나는 신경세포체를 여기다 그냥 그릴게. 여기다 신경세포체가 여기다 그냥 그린 거야. 그 다음에 봐. 자극이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자극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신경의 말단. 내가 여기다가 마리집을 좀 그릴게. 마리집을 그릴 거야 지금. 마리집을 그릴 거야. 그럼 자극이 어디로 들어왔어? 피부에서 자극이 들어왔지. 이 자극이 이 뉴런에서 어떻게 지나가는가? 어떤 원리로 지나가는가? 그걸 배우려고 그래, 유림아. 됐니? 여기서 정신 살짝 놓으면 겁나 어려워져. 됐어요? 지금부터 뭘 설명할 거라고? 자극이 어떻게 지나는가야? 근데 자극이 지나는 때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자극의 전도라고 하는 거야. 자극이 지나는 걸 왜 자극의 전도라 그럴까? 자, 전도는 물리적 용어야. 전도 뭐야? 전류가 흐르는 걸 전도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자극이 가는 건 무슨 자극이야? 그렇지, 전기 자극이야. 아, 내가 신경이 지나가는 건 무슨 자극이라고? 전기 자극이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신경 전달 건강검진을 받으면 너희들은 안 해봤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됐니? 이제 나이가 30대가 넘었으니까 됐어? 얼마 전에 병원에서 신경 전달 검사를 받았다고. 그럼 받는 거 되게 쉬워. 됐어? 선생님 갔는데 뭐야, 우통 벗으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가슴에다가 무슨 뽁뽁이 같은 거 몇 개 달아. 그리고 손과 발에 금속성 물질을 2개씩 연결해.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아주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야, 선생님 몸에다가. 그리고 그 미세한 전류가 내 몸에 얼마나 잘 흐르는가를 가지고 선생님의 신경 전도를 측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자극으로 하는 거야? 전기 자극으로 가는 거야. 우리 또 한번 해볼까? 손. 됐니? 그러면 선생님이 자극을 준 건 어디에 자극을 준 거야? 손등을 자극 준 거라 했지. 근데 얘는 어디가 아프다 그랬지? 그렇지, 뇌가 아프다 그랬어. 어디가 아파? 뇌가 아프다. 공부 잘하잖아. 됐니?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은 자극이 뇌까지 어떤 원리로 갔냐고. 그래, 전기 자극으로 갔어. 다시, 내가 손등을 자극했는데 뇌에서 아프다 그랬지, 이 친구가. 그 자극이 어떻게 갔냐고. 전기 자극으로 갔어. 그래서 전기 자극으로 갔다 그래서 이름이 전도야. 됐니?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거야.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전도 전기야. 그래서 지금부터 전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전기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장소부터. 요거 뭐라 그랬어 아까? 여기 뭐라 했어? 그럼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뭐라 그래? 그렇지, 랑비의 결절. 자, 지금부터 간다. 진짜 중요한 말이야.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 에로서 일어나는 일이야. 어디서 일어난다고? 랑비의 결절에서 일어나는 거야. 다시, 랑비의 결절을 100만 배 확대해. 여기를 100만 배 확대해. 여기를 쫙 해서 100만 배 정도 확대를 한 거야. 이것도 지워버리자. 너무 크게 확대. 자, 어디 확대?
랑비의 결절을 확대하는 거야. 랑비의 결절을 확대합니다. 랑비의 결절 여기 요 부분을 확대한 거야. 됐어? 잘 봐야 돼. 여기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랑비의 결절 신경이네. 이 신경계 신경계 안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지. 자, 봐. 뉴런도 뭐야? 세포잖아. 그럼 얘는 안과 밖에 뭐가 있어야 돼? 막이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막? 세포막. 그렇지. 우리 고1 때 세포막 배웠잖아. 그래서 얘가 세포막인 거야. 그래서 인지질. 됐니? 배웠지? 그리고 인지질만 있었어, 우리 고1 때? 뭐 있어, 세포막엔? 인지질과 단백질. 그래서 여기 단백질 막이 있는 거야. 됐니? 단백질 막. 인지질. 됐어? 자, 됐지? 자, 봐. 랑비의 결절을 확대했더니 밖과 안으로 나눌 수 있지. 세포 밖, 세포 안. 무슨 세포 밖? 신경세포 안, 신경세포 밖.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바깥쪽에는 뭐가 있냐면 음성 단백질이 있어. 마이너스 단백질. 단백질인데 전하를 띤 뭐가 있어? 음성 단백질이 있어. 안쪽에는 됐니? 뭐가 있어? 음성 단백질이 있어. 됐니? 근데 우리 책에는 이 음성 단백질이 생략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됐어요? 다시 세포 안과 밖에는 뭐가 있다고? 음성 단백질이 쫙 펼쳐져 있는 거야. 즉 단백질로 되어 있지 우리 몸 구조는. 근데 저 새끼는 되게 독특한 거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있는 거야. 두 번째 잘 봐야 돼.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매는 거야.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분포하는 거야. 그런데 됐니? 이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지. 근데 음성 단백질은 마이너스지. 근데 바깥쪽은 독특하게 나트륨 이온 농도가 음성 단백질 농도보다 높아. 얘가 더 높아. 그래서 세포 밖, 무슨 세포 밖? 신경세포 밖. 알겠니? 신경세포 안 밖. 밖은 음성 단백질보다 뭐가 많아? 나트륨 이온이 많아서 요 밖은 전하를 띠는데 무슨 전하를 띠겠어? 약간의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야. 약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네. 요게 기본형이야. 두 번째, 안쪽 말이야, 안쪽. 안쪽에는 무슨 이온이 굉장히 많으냐면, 무슨 이온이 많아? 이거 이렇게 그래. 무슨 이온이 굉장히 많으냐면, 칼륨 이온이 굉장히 많아. 안쪽엔 주로 칼륨 이온들이 분포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병 배워 아픈 거, 나트륨과 칼륨의 밸런스가 뭐 잘못되지, 우리 신경계 질환이 나타나. 신경에 문제가 좀 생긴다는 소리야.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 안쪽은 칼륨 이온이 음성 단백질보다 작아. 됐니? 그래서 안쪽은 칼륨 이온보다 무슨 이온이? 음성 단백질보다 많아. 그러면 안쪽은 무슨 전하를 띠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도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됐니, 준아?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야. 이때 내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도 안 받았다 그랬지. 이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 쉬고 있다 그래서 한자로 쉴 휴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휴지 상태라 그래.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는 휴지 상태. 그래서 잘 봐야 돼. 휴지 상태일 때
됐니? 바깥쪽 대비 안쪽이 기준인 거야.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의 전위를 측정하겠다는 거야.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의 전위를 측정하면 이때 됐니? 우리가 얼마의 전위가 발생하냐면 바깥쪽보다 안쪽이 마이너스가 뜨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한 70mV 볼트의 전위를 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전위 70mV를 뭐라 그래? 휴지 전위라고 하는 거야. 이걸 휴지 전위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런 자극도 받고 있지 않으면 나는 신경 전위 값이 마이너스 70mV의 전위를 받고 있어. 아무런 자극도 안 받았을 때. 자, 간다. 왜 마이너스 70mV야? 음성 단백질이 뭐보다 많아서 그래? 칼륨보다 많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 시험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트륨보다 칼륨이 적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전혀 관계없어. 이 새끼의 양과 이 새끼의 양이 전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둘 사이가 전위를 결정하는 거야. 이걸 무슨 상태라고? 휴지 전위. 자, 휴지 전위 값을 구해래. 얼마야? 마이너스 70mV. 휴지 전위 됐니? 구한다. 얼마? 마이너스 70mV. 휴지 전위 뭐야?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았어.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거야. 휴지 상태 했어. 자, 책 넘어가. 무슨 상태로? 됐니? 휴지 상태를 다른 말로 부르면 무슨 상태라 그래? 분극 상태라는 말을 써. 분극이 무슨 뜻이야? 휴지, 다른 말로 분극. 극이 나눠져 있다. 분극. 휴지 상태의 다른 표현이 뭐야? 분극. 분극 무슨 뜻이야? 극이 나눠져 있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번엔 분극 상태야. 활동전이.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해. 활동전이야. 말이 어렵게 나와 있어. 탈분극. 우리 책이 너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야. 자, 뭐야? 탈분극. 다른 말로 활동전이.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까지 됐지? 여기에 아까 뭐 있었어? 가지돌기가 있지? 그럼 여기에 뭐 했어? 자극이 전달돼서 왔어. 자극을 내가 받았어. 자극을 받았어. 자, 휴지 상태입니다. 자극을 안 받았습니다. 됐니? 자, 간다. 활동전이 뭐야? 자극을 받았어. 자극을 받았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순서가 중요해. 1번. 내가 자극을 받지? 그러면 갑자기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쫙 들어오는 거야. 아, 내가 자극을 받으면 1번.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쫙 몰려 들어오는 거야. 그때 이 나트륨이 어디를 지나와? 그걸 우린 뭐라 그래? 나트륨 통로라고 하는 거야.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극을 딱 받지? 그러면 세포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쭉 들어올 때 그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해?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나트륨이 확산된다 그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야. 나트륨이 확산된다고. 이 확산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겠어? 확산 엄청 중요한 거야. 확산 제일 중요한 단어야. 왜? 내가 자극을 받으면 확산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고농도 물질이 저농도 물질로 들어오는 거거든. 가장 중요한 말은 뭐야? 에너지 소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그래서 내가 활동 전이를 받아 또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확산됩니다, 여러분. 확산은 뭐야? 에너지 소비가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나트륨이 짱 들어오지. 나트륨이 짱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음성 단백질은 그대로지. 근데 뭐가 들어오는 거야? 양이온이 들어오겠지. 이거 그래프로 그친다. 이거 그래프로 간다. 그래프로. 카메라 밖을 나가는 것 같아서. 자, 봐. 내가 아까 이게 시간이야. 이게 전이야. 전이야. 됐니? 아까 내가 휴지 상태에서 얼마였어? 마이너스 70mV야. 되십니까?
근데 내가 자극을 딱 받으면 나트륨이 쭉 들어오겠지. 마이너스 전이는 그대로인데 플러스가 갑자기 증가하지. 그럼 어떻게 돼? 그래, 여기서부터 얘가 쭉 올라온단 말이야, 이렇게. 아니,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이름이 제일 중요해. 그래, 탈분극. 분극이 아까 극이 나눠졌다. 탈은 뭐야? 뒤집어졌다. 됐니? 안팎이 바뀌는 걸 탈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밖을 나가는 걸 뭐라 그래? 탈출. 밖으로 나가는 걸 탈옥.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안팎이 바뀌는 거. 그래서 얘를 휴지 상태를 뭐라 그랬어 아까? 분극이었다면 얘를 탈분극이라 그래. 탈분극. 그래서 탈분극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나트륨의 유입. 에너지 소비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이제 잘 봐. 시험 문제는 얘만 나와. 다른 건 낼 수가 없어. 됐니? 이때 전이가 얼마야? 나트륨이 무지하게 들어왔지. 플러스 30이야. 그리고 니네 학교 선생님들은 맨날 나오는 거야. 여기다가 스몰 a를 쓰고 이 스몰 a가 여기 시간이 뭐 0.3mV 밀리세크일 때 쓰고 요 시간 또는 이 a점에서 안쪽의 나트륨의 농도가 바깥쪽의 나트륨의 농도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어? 나트륨 농도는 됐니? 이때 탈분극 최고점이지? 이때 나트륨 농도는 안쪽이 커 바깥쪽이 커? 무조건 바깥쪽이 커. 왜 그래? 내가 아까 확산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확산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고농도에서 어디로 가야 돼? 저농도로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고농도였고 얘가 저농도였으니까 아무리 쭉 가더라도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고농도가 될 수는 없어. 얘가 고농도 되는 순간 밖으로 토해낼 거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확산의 원리에서 나트륨은 무조건 바깥쪽이 커. 어느 시간이든. 그래서 항상 그걸 여러분들한테 낚싯밥으로 던지는 거야. 나트륨이 들어와도 나트륨 농도는 언제 해야 돼? 바깥쪽이 큰 거야. 오늘 수업 너무 중요하다. 자, 1번 끝났어. 그럼 2번. 나트륨이 쭉 들어오지. 나트륨이 쭉 들어오지. 그러면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래, 우린 감전사로 죽어. 알겠어? 내가 얘 손등을 딱 때렸는데 나트륨이 안으로 쭉 들어오면 어떻게 돼? 갑자기 전이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 감전사로 죽는다고. 그러면 제 2번. 바로 어떻게 돼? 여기에 나트륨이 쭉 들어오지? 최고 정점 찍으면 갑자기 있던 칼륨이 어떻게 돼야 돼? 나가는 거야. 칼륨이 쭉 나가는 거야. 그게 2번. 그럼 칼륨이 나간다는 표현 대신 어떻게 해? 칼륨도 뭘 지나가야 돼? 단백질을 지나가야 돼. 그걸 우린 뭐라 불러? 칼륨 통로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면 되니 칼륨이 어떻게 돼야 돼? 쫙 하고 내려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가 갑자기 쭉 나가니까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그렇지. 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 분극 얘를 뭐라 그래? 탈분극 얘는 뭐라 할까 그러면? 다시 제자. 다시 제자. 다시 제자. 다시 제 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분극. 그래서 칼륨이 쭉 나가니까 플러스가 막 나가겠지.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겠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막 나가니까 뭐가 돼야 돼? 다시 마이너스 전이가 돼.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전이가 된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재분극. 그럼 아까 했던 말 또 해야지. 칼륨이 밖으로 나가는 원리는 무슨 원리야? 확산.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지. 얘가 무진장 많이 나가서 잘 봐. 출발이 얼마가야? 70mV로 출발했지. 근데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설라문에 얼마가 돼? 마이너스 80mV까지도 떨어져 버려. 됐니? 이거 뭐가 돼야 돼? 과분극. 왜 과분극이 가능하냐면, 됐니? 잘 봐. 왜 과분극이 가능하냐면 안쪽에서 뭐가 나가? 칼륨이 쫙 나가겠지. 나갈 때 너무 많이 나간다 싶으면 칼륨 통로가 닫혀야 되겠지. 근데 이건 대학교 가서 배워. 칼륨 통로는 이빨이 안 맞아. 살짝 벌어져 있어. 뚜껑이 딱 닫혔는데도 틈이 있지. 이게 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칼륨이 조금 더 나가는 거야. 나트륨 통로는 그렇지 않아. 나트륨 통로 이빨이 잘 맞아. 열렸다 닫히면 아예 나트륨은 어떻게 해야 돼? 통로가 막히는데 칼륨은 약간 벌어져 있어. 약간은 과분극이 나타나. 너희들이 배울 건 아니야.
됐어요? 근데 이 과분극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떤 문제, 계산 문제 풀 때 이 과분극점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야 돼? 과분극.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마지막 하는 거야. 진짜 이걸 갖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내는 거야. 그러면 과분극이 됐어. 그럼 다시 재분극이 됐지? 그럼 재분극이 되면 다시 무슨 상태로 들어왔어? 분극 상태로 들어왔는데 잘 봐. 분극 상태로 들어왔는데 전위는 맞지? 근데 뭐의 방향이 좀 바뀌었어? 봐봐. 아까 거 다시 해봐. 맨 처음에 바깥쪽에 누가 많았어?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누가 많았어? 칼륨이 많았지? 근데 방금 전에 나트륨이 쭉 들어왔지? 방금 전에 칼륨이 쭉 나갔지? 그러니까 처음하고 나트륨 칼륨의 위치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바뀌었어. 내가 과분극 때 보니까 바깥쪽에 칼륨, 안쪽에 나트륨이 시작점보다 좀 많았어. 됐니? 그럼 이 상태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는 거야. 원래 바깥쪽에 나트륨, 안쪽에 칼륨이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내가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위치가 바뀌었지. 자, 그래서 걔를 원상태로 돌려. 그래서 얘가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잘 봐. 얘를 원상태로 돌리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물레마가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계속 돌아. 그래서 여기서 칼륨을 안쪽에다 집어넣고 이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쪽에다 내보내는 거야. 근데 얘가 왜 중요해? 잘 봐. 나트륨 농도는 바깥쪽이 높아, 안쪽이 높아? 바깥쪽이 분명히 높지? 그럼 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보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보낸다고. 이건 스스로 가, 안 가? 안 가. 그래서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나트륨, 칼륨은 이 펌프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해. 그걸 우린 뭐라 그래?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거야. 한 번 더. 바깥쪽에 뭐가 많아? 칼륨이 있지. 그 칼륨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지. 근데 칼륨의 농도는 안에가 높아, 바깥쪽이 높아? 안에가 높지. 분명히 확산을 돼도 칼륨의 농도는 안에가 높지. 그런데 저농도의 바깥쪽에 칼륨을 고농도의 안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칼륨을 보내야 되겠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보내야 되니까 뭘 써야 돼? 에너지를 써야 돼. 그걸 능동수송이라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휴지 상태지. 내가 가만히 있고 휴지 상태에도 뭐는 소비돼야 돼? 에너지는 쓰고 있는 거야. 무슨 상태로? 그렇지. 나트륨 칼륨 펌프를 계속 돌려서 선생님의 전위를 마이너스 전위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어때야 돼? 내 마이너스 휴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이제 마무리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게 어디서 일어나야 돼? 그렇지. 랑비의 결절에서는. 됐니? 잘 봐. 지금 이제 마무리 할 거야. 이제. 자, 봐. 그러면 여기에 다시 뭐 있어야 돼? 랑비의 결절이 있지. 자, 간다. 여기서 나트륨이 들어가지. 그럼 뭐가 나와? 칼륨이 확 나오겠지. 잘 봐. 그럼 이 칼륨이 옆에 있는 나트륨을 뭐 해야 돼? 자극해. 그럼 나트륨이 다시 들어가겠지. 그럼 칼륨이 나오겠지. 그럼 다시 여기 뭐 있어야 돼? 랑비의 결절 또 있겠지. 그럼 이 칼륨이 나트륨을 자극하겠지. 그 자극이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건너뛰면서 이렇게. 됐니? 랑비의 결절에서 자극이 이렇게 건너뛰는 거야. 이렇게 건너뛰는 거야. 그래서 자극이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짠짠짠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전도를 무슨 전도라 그래? 도약전도. 그래서 자극이 매우 어떻다는 거야? 빠른 거야. 도약전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봐. 여기까지만 하자. 선생님 목 쉬겠다. 됐니? 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얘 뭐야? 민마리집 신경이지? 그럼 민마리집 신경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도약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 모든 곳에서 나트륨 들어가고 칼륨 나오고 나트륨 들어가고 칼륨 나오고 칼륨 이렇게 전달돼야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봐. 마리집 신경이 전달 속도가 빠르겠어? 민마리집 신경이 전달 속도가 빠르겠어?
말해주는 게 훨씬 빠른 거야. 자극을 어떻게 전달해? 퉁, 퉁 이렇게 전달되는 거지. 근데 민발의 중요가 어떻게 돼? 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 어떻게 해야 돼? 빨라. 그럼 연합신경이 어떻게 돼야 돼? 느리는 거야. 연합신경이 느린 거야. 알겠니? 그래서 힘이 때리면 자극이 뇌로까지 가는 건 빠른데 뇌에서 판단이 어려운 거야. 아픈가? 아프다. 느리게 판단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신경을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